일시멈춤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서 끊어줘서 보냈더니 요금들을 해서 돈놀이는 은행권에서 다 하고 책임은 우리가 지고, 이건 논리 안 맞다는 얘기예요. 보증은 우리가 하는데 이자는 왜 자기들이 더 받고 덜 받고 하냐고. 이사장님,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중은행 그들이 어떤 기준금리를 적용하는지는 우리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. 보증서를 끊어가는 이 소상공인 분들이 어느 은행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를 해야 된다, 이 얘기입니다.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. 이 일시멈춤 특별자금뿐만 아니라 신보에서 모든 보증서를 끊어주는 모든 보증서를 받아가시는 회사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분들에게 어느 은행이 이 보증서를 가져갔을 때 이자로서 유리한 것인지 그걸 안내가 돼야 된다, 이 말이에요. 지금은 1년 동안 우리가 무이자로 할 건데 농협은행, 뭐 경남은행, 뭐 KB 뭐 어디 할 것 없이 새마을금고 뭐 어떤 갔을 때 어느 은행이 이자가 산지 이자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왜냐면 우리가 무이자로 해줘야 되니까, 그죠? 그런데 그 이후에 귀하께서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에 가시는 게 그 이후에 5년 내에 뭐 분할이든 일시상환이든 해야 되잖아요. 일시멈춤이. 그러면 그 이후에 2년째부터는 어느 은행에 귀하께 유리하다 정도는 신보에서 안내가 가능해야 신보가 역할을 하는 거죠. 안 그래요? 그거는 지금은 이제 은행마다 그래서 은행별로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금 보증서를 끊어줬을 때 귀은행에서는 이자나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받으세요. 받아가지고 모든 보증서를 발행하는데 다 안내를 그렇게 하세요. 그러면 보증서를 끊어가시는 분들이 다 이자의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? 그죠? 보증은 우리가 하는데 이자는 왜 자기들이 다 받아, 더 받고 덜 받고 하냐고. 안 그래요? 때이면 결국은 우리가 책임은 신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책임은 우리가 지는데 이자는 왜 시중은행이 높고 낮고 다 다르고 이자를 높게 받냐, 이런 얘기예요. 그게 이제 그죠? 이제 조금 그 애매한 구간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그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뭐 가령 어떤 데는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어떤 데는 또 뭐 아니요. 이사장님, 예.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들이 예. 시중은행 그들이 어떤 기준금리를 적용하는지는 우리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. 아니,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증서를 끊어가는 이 소상공인 분들이 어느 은행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를 해야 된다, 이 얘기입니다. 그게 예. 그러면 시중은행마다 업무 협약을 내가 적어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면 우리는 비싼 은행에 가시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무이자 1년치 무이자를 해주면서 무보증 무이자 그다음에 수수료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시중은행마다 이자가 다 다르다면 비싼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 우리가 안내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는 시중은행마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 5년 이내에 이걸 뭐 일시상환을 하든 불황상환을 하든 상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귀소상공인께서 어느 은행에 가면 더 유리합니다. 남은 이후에 그 정도는 안내가 되어야 그 은행마다 가서 한번 확인하시라 하면 자기가 쭉 은행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. 그럴 게 아니라는 얘기죠. 왜냐하면 이런 정책 자금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. 그게 제가 그래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이게 그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그 각 은행마다 그 적용하는 게 그 고정금리를 적용 안 하고 그거는 자기들 그 여신 정책상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은행들이 있고 고정금리 적용하는데 이 변동금리를 적용해 버리면 기준금리 플러스 자기들 기준대로 기준금리 플러스 몇 프로 일어난 게 중간에 이 변화가 생깁니다. 네네. 변화가 생기면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지급하는 시점의 금리가
각 은행의 몇 프로다 이런 것은 제시는 해줄 수 있어도 네. 향후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네. 적어도 우리가 정책자금 관련해서는 신부에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금리로 하든 변동금리로 하든 그 기준의 폭을 정책적으로 정하고, 예? 우리가 보증서 끊어줘서 보냈더니, 예? 변동금리를 해서 이자 많이 받으면 돈놀이는 은행권에서 다 하고 책임은 우리가 지고, 이건 논리 안 맞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신부에서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시중은행하고 은행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은행별로 쫙 DM을 보내서, 예? 기준금리 안내 우리 이렇게 안내하겠다. 그러니까 은행사들이 어떻게 정책을 할 건지를 내놔봐라 해서,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안내를 쫙 해주시고요.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치 은행 금융 광고 뭐 대출 광고 입으면 뭐 누구나 뭐 100만 원, 1000만 원 얘기하면서 돈을 안 받으면, 대출을 안 받으면 마치 공짜 돈을 안 받는 것처럼 막 광고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소상공인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. 이건 분명히 대출이라는 점을 안내가 겸해야 됩니다. 신부에서 보증서를 끊을 당시에 이건 대출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대출 상환 방법들에 관련해서도 안내를 하시고, 판촉물이나 뭐 어떤 유인물이나 등을 통해서 그 신용 관련해서도 신용 관리 관련해서도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인지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조선업 상생 특례 보증 47건에 해서 95억이었는데 이게 보증 한도가 얼마였죠? 8억이었습니다. 업체당 8억이었어요. 예, 업체당. 총 보증 한도가 얼마였죠? 250억이었습니다. 250억인데 47개는 95억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문턱이 높았다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해당 업종은 많았었어요. 저도 그 업종들에 관련해서 아는데, 그런데 일시멈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보증에 관계 없잖아요.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네네. 했고, 네.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 자금들, 특히나 조선업 상생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랬어야 했다. 문턱이 너무 높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문턱이 1등급에서 5등급 되면요, 웬만한 시중은행 가면 다 대출해 줍니다. 뭐 신용보증 제도 안 찾아봐도 돼요. 그런데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 이상의 문턱을 낮추거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해하셨죠? 네네, 알겠습니다. 네,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시죠?